안녕하세요. 청원경찰에 대하여 3부, 청원경찰의 면접 시험의 준비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다룬 시간입니다. 청원경찰의 면접은 우선 앞서 1부와 2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채 또는 경채를 통한 1차, 2차 채용 과정을 합격하고 마지막 시험인 면접 시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이라는 것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우선 내가 시험을 보는 기관이 어떤 곳인가를 알면 이 면접을 이 기관에 맞추어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고 예상 질문들을 준비할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기관의 채용 공고상에 첨부된 응시원서 파일에 보시면 직무계획서라고 있습니다. 이 직무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직무기술서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직무기술서에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중요시하는지, 또 기관에서 실시하게 될 본인의 직무 내용 등이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직무기술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힌트입니다. 응시 원서를 작성할 때에도 직무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 직무기술서를 바탕으로 작성을 하게 된다면 서류 채점상의 직무계획서는 만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직무기술서의 내용을 토대로 직무계획서를 작성한 후에 이 작성한 직무계획서를 또 바탕으로 면접에 대한 대답을 준비를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상에서 첨부 파일을 확인하실 때 직무계획서가 있는지 직무기술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면접에서 중요한 7가지를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지원하는 기관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원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이 기관의 성격을 미리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채용 공고상에 제시된 직무기술서나 홈페이지, 현장 실사 등을 통해서 기관의 정보를 많이 캐치할수록 또 그 기관의 특성을 많이 이해하실 수가 있고, 이러한 기관의 특성의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어떤 대답을 할지 어느 정도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지원하는 기관의 직무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원하는 직무가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이 청원경찰의 직무에 대해서 이해를 바탕으로 지원하는 기관의 특성에 맞게 또 어떻게 근무를 할 것인지, 무엇을 중점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또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어떤 곳은 민원인이 많이 출입하는 지방청의 시청, 군청, 도청 등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특정한 민원인만 출입하는 통계청이나 조달청, 국세청 등과 같은 국가기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기관마다의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어떤 곳은 민원인을 대응하는 것을 중요시할 수도 있고, 기관의 중요시설의 보안을 중요시 여기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하듯 기관의 직무 특성을 이해하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기고 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그 방향을 잡는 데에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셋째로 내가 지원하는 기관의 담당 직무의 전문 지식을 기본적으로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지원하는 기관의 나의 담당 직무가 청원경찰법의 청원경찰 직무인 만큼 기본적으로 청원경찰법에 대한 전반적인 법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원경찰법에 관련된 질문이나 청원경찰로 근무할 시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질문은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경찰법에 근거한 상황 대처 지식을 미리 준비해서
그런 질문들에 대하여 거침없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버벅거리시거나 잘못된 대답을 한다면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중요 시설에 배치되는 청원 경찰인 만큼 이 법에 근거한 직무에 대한 이해는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이 청원 경찰법에 대한 직무에 잘못된 대답을 하게 된다면 그 면접은 이미 불합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청원 경찰법에 대한 이해는 무엇보다도 정확히 하고 있는 것이, 알고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넷째로, 내가 지원하는 기관의 면접에 임함에 있어서 이 진실성 있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면접이라는 것은 직무의 전문 지식과 직무의 적절성, 대처 능력, 또 그에 대한 응용 능력 등을 검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과 사람, 이 대면 면접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과 사람들의 대화로 모든 것을 채점해야 하는 면접관 또한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본능에 이끌리기도 하고 또 느낌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답을 할 때 그저 외워진 FM 대답이거나 꾸며진 느낌을 주는 대답을 하는 것보다 감정을 담아 몰입하듯이 그 상황에 대하여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왜 그래야 하는지까지 이어서 대답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면접관은 외워진 대답이라고 여기지 않고 생각을 하며 상황에 대한 대처를 응용력 있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면접에 임함에 있어서 준비된 자세로 대답을 하여야 합니다. 면접이라는 것도 시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세를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할 때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준비를 하며 또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간단 명료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여 한 문장으로 대답을 한다면 면접관의 입장에서 그 대답에 대하여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의 면접에 있어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의 특성과 기관의 직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또한 청원경찰법에 근거한 대답과 또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이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많이 하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나의 모든 의욕을 전달하고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는 이때는 모든 것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서 내가 살면서 가장 간절하고 큰 다짐을 했을 때를 떠올리며 확신에 찬 눈빛과 반드시 그럴 것이라는 내 마음을 면접관님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만큼은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진실된 마음으로 또 청원경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꾸준한 직무 역량 개발을 하여 기관에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기회를 제공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진실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동시에 확고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이 끝난 후에도 되돌아 문을 나가는 순간까지도 정중하며 엄숙한 모습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번외로 면접 당일날은 되도록 1시간 이전으로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찍 준비해서 내가 근무하는 곳에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게 여유 있게 차례차례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또 인사 담당자에게도 기본적이면서도 성실한 모습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일찍 도착하면 면접에 대한 질문들과 준비했던 내용들을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준비한 자료나 핸드폰으로 통해서 입력해 놓은 나의 면접 시험 준비된 요약 내용 등으로 다시 한번 숙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면접 차례가 되어서 면접에 들어가실 때에는 반드시 노크를 하시고 들어가기 직전에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거나 어떤 운동선수 생활을 하셨다면 시합에서 우승해서 이제 금메달을 땄을 때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등 무언가 성취하거나 해내었을 때의 그 기분을 떠올리며 오늘은 바로 성취해낸 날이라 그날이라 생각을 가지고 입장하며 큰 소리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드린다면 면접관과의 첫인상에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에너지를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청경찰 면접 시험에 대하여 어떤 포인트로 접근하고 또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께서의 또 나름대로 또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함께 준비 잘 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